I told the stars about you. Everything, everything. I told the stars about you. Everything, everything. So get it. 어여쁜 별에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웃을 수 없을 때 웃는 게 인류다. 와우. 이렇게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힘, 이것이 인류라고 얘기한 사람 누군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오늘 임대표의 책잇 아웃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을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인류의 조건, 이게 사람인 해가지고 인류가 아니라 인류, 넘버원 할 때 인류입니다. 인류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유명한 작가죠.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에 대한 책들, 인류의 조건 가지고 이건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얘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책은요, 이게 오래전에 좀 나왔던 책이에요. 하지만 이 책이 또 누적 판매고가 1000만 부. 와, 이거 가능합니까, 지금? 18년 전에 나왔던 책이지만, 발음이 좀 안 좋네. 18년 전에 나왔던 책이지만, 이 책이 지금 다시 또 재출간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찾아볼 책은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사이토 다카시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혜의 거인, 교양의 대가라고 불리는 그 메이지 대학교 일본이네요. 문학부 교수면서 도쿄대학교 법학부에서 또 동대학원, 그러니까 메이지, 도쿄대학, 이런 데서 교육학 박사 과정을 또 거쳤고요. 교육학, 신체론,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2001년 저서 신체 감각을 되찾다로 신초 학예상을 처음에 수상했고요. 소리 내어 읽고 싶은 일본어 등 엄청 책을 정말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유명한 책들 여러분들 좀 몇 개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 이런 책 들어보셨죠? 또 이 책도 아시겠죠?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 약간 이렇게 자기 개발서인데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오래전에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이게 드라마. 어느 드라마인지 이게 어려운데 어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 책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아주 유행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책이 또 한번 또 스타덤에 오른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와 같은 책을 내었습니다. 지식과 실용을 겸비한 새로운 스타일의 글들을 선보였고요. 그의 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들 1000만 부, 이 1000만 부면 얼마냐 도대체, 기록할 만큼 수많은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고요.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일본 최고의 교육 전문가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입니다. 교육 전문가이면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공부는 어렵게 했지만 쉽게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인류의 조건, 어떻게 하면 인류가 될 수 있는가, 어떤 한 사람만이 인류가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 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소개 내용들을 한번 봐야겠죠. 먼저 인류의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해 만에, 18년 만에 다시 필름 출판사에서 복간,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찍어내는 거죠,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지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사이토 다카시, 너무 유명하죠.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고요.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이 책은 2006년대 처음에 국내 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2006년에. 그래서 중고 거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하고 했지만, 책이 절판되는 동시에 어디서도 책을 읽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다. 이 책은 너무 좋다. 중고책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이제 출간을 다시 하게 되었다라고 출판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자, 인류의 조건은 한 분야에 있어서 통달한 전문가, 통달한 전문가, 즉 인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로페셔널에서 어떠한 파트에서 최상위에 있는 그 사람을 인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3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3가지 뭐냐? 첫째, 훔치는 힘. 훔치는 힘. 약간 무슨 도둑도 아니고 훔치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요약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약. 중요한 요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진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인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건 좀 이따 다시 제가 당연히 설명하겠죠. 어쨌건 간에 10년간 1만 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 독서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내과학,
전문가로서 유명하신 박문호 박사님이 그동안 자기가 읽은 자기 개발서 중에 으뜸 한 권을 꽂아라 그러면 무슨 책을 꼽겠어요? 네, 이 책이죠. 인류의 조건, 이 책을 꼽는다는 거예요. 1만 권을 읽은 사람이 한 권을 꽂으라 그러면 이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읽어봐야죠, 이런 책은. 이 책에서 말하는 인류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뭐 사회 현상들 넘쳐나는 정보들, 뭐 정보의 홍수라고도 얘기했죠. 이런 것들에 뭐 다 있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 세 가지를 이제 딱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담고 있는 이 핵심 그 메시지가 지금도 아주 유효하게 이 시대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 박문호 교수는 이렇게 좀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추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책에서 실질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뭔지를 또 한번 봐야겠습니다. 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인류의 조건은 진정 우리가 필요한 시대적인 능력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막 뭐 학벌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막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자격증도 열심히 따고 그런데 이런 많은 것들 노력을 하지만 그런 근본적인 물음에 있어서 인류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어떠한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좀 그 디테일한 그 행동과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했다는 거예요, 이 책은. 그런 사람의 그런 위치에 가 있는 사람들의 남다른 통찰과 그 사람들의 삶을 분석해서 답을 찾아놨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무라카미 하루키, 뭐 일본 최고의 대표죠. 그 다음에 괴테, 그 다음에 존 맥켄노, 스즈키 이치로, 비오쿠, 혼다, 쇼이치. 사실 약간 옛날 사람들이긴 해요. 이런 분들이 다. 약간 옛날 사람들 책이 나온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이게 어떤 공통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우리보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문학,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경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인류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의 능력들, 그 능력들의 공통점을 이제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인데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자, 벌써 요약했네. 훔치는 힘, 그 다음에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 요 세 가지 중에서 요걸 갖다가 나만의 스타일로 확립을 해서 어떠한 그런 이 책이 쓰고자 하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것들 세 가지를 통해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미지의 영역에서 나도 어떤 좀 인류가 되어보라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죠. 요거 훔치는 힘과 요약하는 힘과 그 다음에 추진하는 힘을 가지고 이 추진력 부족한 사람들 진짜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또 다른 인류가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시한 훔치는 힘은 도대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과 요령을 훔쳐와서 내 것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미 어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해 아래 뭐 새 것이 있겠습니까? 다 카피하고 그 카피가 또 새로워지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애플도 그 소니 것들을 갖다 처음에 많이 카피해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 또 얻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창의성의 가장 광범위한 시작은 결국은 뭡니까? 모방이다. 카피다. 그러니까 카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훔치는 힘은 단순히 모방해서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저 뛰어난 사람의 기술을 훔쳐내서 그 기술력만 가지고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장점들과 능력을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훔치는 것을 모방을 통해서 그 작동의 원리,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만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현상,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그것들, 그 원리라 그러죠. 그 원리를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그냥 돈의 통장에 뭐 얼마나 돈이 벌렸어, 찍혔어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거고 지식도 지식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런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인데 이 시간과 연관돼서는 규칙성이에요. 루틴을 만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임 대표의 책에 나올 때 루틴으로 나올 때마다 열심히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인류의 조건에 조금씩 가까이 가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또 홍보를 좀 살짝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훔치는 힘을 통해서 모방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걸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능력과 결합시켰을 때 그것이 또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요약하는 힘이에요. 요약하는 힘. 세 번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이 조건을 예약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요약하는 힘을. 왜 그럴까? 왜 요약이 중요하지? 왜냐면 생활 전반에 너무나 중요하고 뭐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아서 중요한 기술들을 갖다가 탁탁탁탁
뽑아내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하죠. 요약을 잘하면 핵심 주제와 목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히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인포메이션이 막 들어왔는데 그냥 잡다한 것들을 계속 쌓아놓으면 안 돼요. 집에도 여러분들 막 쓰고 안 쓰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 버리던지 아니면 남 주던지 해야죠. 좀 심플하게. simple is best.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요약하는 습관. 요약은 말버릇을 기르며 시간 확보는 물론 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책을 추천은 아까 말씀드린 박문호 박사도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요약이라 요약. 그래서 요약을 잘 해야 진짜 엑기스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첫 번째. 자, 훔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원리를 갖다가 잘 카피해가지고 내 것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많은 정보들과 또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요약을 잘 했어요. 근데 그거를 써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써먹지 않으면. 그래서 세 번째는 추진하는 힘 있어야 된다. 추진하는 힘. 그 말 그대로 단시간에 압축적으로 밀어붙이는 힘. 이 파워죠. 비행기가 언제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떠오를 때. 그래서 활주로에서 싹 하고 떠오르는 그 순간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처럼 그런 추진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과 추진하는 힘이 같이 합쳐져야 정말 강력한 무기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의 힘은 어떻게 그럼 내게 딱 이제 가져올 수 있을까? 이제 머릿속도 아는데 그거는 숙달, 연습, 끊임없는 숙달을 통해서 나의만의 스타일들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어떠한 존재이고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그 다음 나한테는 어떠한 에너지가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연습을 통해서 엑서사이즈죠. 이 연습과 숙달을 통해서 뭐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손흥민이 뭐 매일 드리블을 몇 개씩 한다, 뭐를 몇 개씩 한다. 이거 다른 거 아니죠.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숙달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잘 만들어 가면 그 누구도 인류가 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정 분야나 기술만이 능숙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응용에 가까운 힘을 또 기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영역을 가리지 않고 어떤 부분이든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연습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픽스를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다시 또 만들어가고 그러면 그 사람만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무언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류라고 생각하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이 확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 그 인류도 끊임없이 요 세 가지 훔치는 힘과 요약하는 힘과 추진하는 힘을 갖다 끊임없이 해보고 실패하고 하지만 계속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루틴에 따라서 연습함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열심히 개발을 해라. 그러면 당신도 언젠가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네, 인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나 뭐 이런 것처럼 약 10년 정도 뭐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것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면 그렇게 인류가 될 수 있다. 그 어떤 정상 그 자기 위치에 탑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목차를 좀 간단하게 좀 보고요. 또 목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 지금 이 임 대표의 책에 들으시면서 밑에 설명란에 있으니까 한번 그때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의 글과 그 다음에 프롤로그가 있고 1장에서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 가지 힘에 대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몇 가지가 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제2장에서는 스포츠로 두뇌를 단련하라. 그래서 운동, 여러분 이 규칙적인 운동이 엄청 크게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고요. 이게 손흥정 감독이 그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하지만 축구라는 종목 자체가 그냥 사람들이 생각 없이 공만 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공을 갖다가 딱 잡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좌우를 살펴야 되고 누구한테 줘야 될지 슛을 해야 될지 내 주변에 누가 있어야 될지 365도로 돌아보면서 순간적인 판단을 해서 빨리 내려야 된다. 판단을 해서 뭘 내려요? 어떻게 할지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스포츠를 하면서 어떤 두뇌를 단련시켜야 된다라고 이 사이토 다카시도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다음 3장에서는 동경을 동경하는 마음, 어떤 것들을 동경하는 마음에 대해서 쭉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런 예화들이 좀 있고요. 4장에서는 숙달론의 기본서라는 챕터가 있고요. 5장에서는 신체 감각을 기술화하라. 이 신체 두뇌를 단련하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제 5장에서 감동은 의미의 충만함에서 온다. 너무 멋있잖아요. 감동. 여러분 재밌는 거와 감동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재미는 순간이고 감동은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재밌는 사람? 아니요.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만나야죠.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연애할 때도 재밌는 사람보다 감동 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많이 간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연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지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장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스타일 만들.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너무 천재적인 일본의 작가죠.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어떤 그 삶의 스타일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좀 살펴보는 내용들이 쭉 들어있고요. 에필로그와 저자 후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그대로 좀 읽어 드릴 텐데 오늘은 좀 챕터를 많이 가져왔어요. 왜냐? 내용이 좋으니까요. 자, 페이지 18페이지, 또 18이네. 18페이지입니다.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인지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자신의 특기를 찾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타일이라는 개념이 선제되어야 한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에 능숙해진다는 의미를 넘어 당신의 인생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숙달에 이르는 비결이란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파악하려는 의식을 갖는 것, 그 행위 자체라 말할 수 있다. 의식, 스타일, 그 사람만의 스타일 다 똑같이 잘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이 사람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갖다 쓰죠. 그 사람을 찾고 다 똑같은데 뭐 싸섰어. 이거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반드시 갖추십시오.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표면적으로 퍼포먼스를 흉내내기에만 급급한 것은 모방에 불과할 뿐 기술을 훔쳐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 기술을 훔쳐내는 힘의 근본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용을 인지하여 자기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생각 또는 의식을 다시 한번 자기 몸에 체화시킴으로써,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트레이닝을, 루틴을 만들어서 내 거로 만들라는 거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완전한 기술을 훔칠 수 있는 것이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페이지 59페이지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호리에 이치노 교수는 이 세 가지의 힘이 기업체와 같은 일반 회사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업무를 익히는 단계에서는 상사나 선배 직원의 비법을 훔치는 힘이 필수적이고 여러 명의 부하 직원을 관리해야 하는 중간 관리직이 되면 조직을 활성화하는 추진하는 힘이 필요하며 상급 관리자가 되어서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모든 일을 진행하기보다 부하 직원들이 업무를 적절한 질문과 조언을 할 수 있는 요약과 코멘트하는 힘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남겼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요 세 가지 힘이 필요하다.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이 필요하다. 자,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요약의 기본은 핵심을 남기고 그 외의 주변의 요소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버린다고 해서 무작정 쳐내려는 것이 아니다. 남겨둔 핵심 요소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녹여버려지는 요소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 가치를, 이러한 요약이 가장 이상적인 요약이다. 그러니까 요약의 힘이죠. 요약력이란 결국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죠. 무엇을 남길지 알아야 돼. 중요도. 회의의 자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형식적인 보고에 할애하느라 정작 의사결정이 필요한 중요사항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부터 해야 돼.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막 하다가 끝나는 경우 있어요. 또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도 가끔 그러잖아요.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보다 다른 거 하다가 그냥 다 밤새고 그냥 졸다 일어나면 아침이고 시험 망치고. 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페이지 130페이지예요. 이렇게 나왔네요. 또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인식력을 다져가는 것이야말로 숙련의 비결이다. 아까 숙련, 숙달, 아까 그렇게 트레이닝, 루틴 이런 얘기. 이 인식력은 마치 손쉽게
배우를 바꿀 수 있는 현미경이나 망원경과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공을 질 때나 던질 때의 팔꿈치와 손목의 관계를 보는 것은 미시적 관점이다. 반면 특정 기술이 자신의 전체 경기 스타일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분석하는 것은 거시적 관점에서 좀 더 넓게 본다는 거죠. 미시적은 더 좁게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는 거고, 미시에서 거시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넘나들며 배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목적하는 기술을 찾아내고 그 기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숲을 볼 때도 필요하고 나무를 볼 때도 필요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만의 스타일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페이지 이번에는 149페이지입니다. 스타일을 보편적으로 숙달 원리의 중심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은 단순히 개성을 예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스타일이라는 개념은 자신이 어떤 계보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본인 스스로 어느 계보의 후계자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식, 이것을 계보의식이라 부른다면 이 계보의식이야말로 계보예요. 계보의식이야말로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개념이다.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갈 때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가리켜 선행자라 부른다. 내가 누구를 보고 그 사람 스타일을 따라해야지 할 때 그 사람을 선행자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본인의 선행자를 찾겠다는 문제의식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것이 바로 숙달의 비결이다. 누군가를 보고 계속 쫓아 선행자를 보고 계속 내가 그 사람의 것들을 숙달할 때까지 하고 그러다 보면 내 것이 또 새롭게 나온다. 너무 멋진 얘기예요. 자, 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어떤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요령을 터득하는 순간이 있다. 그렇죠. 이게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해야겠다는 게 떠온다는 거죠. 이런 순간은 일정 수준의 시간을 투입하고 집중력을 유지해야만 찾아온다. 그 세계에 완전히 몰입하여 자신이 하는 일을 선명하게 의식하는 시간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속되었을 때 비로소 요령이 손에 잡히는 것이다. 기껏 긴 시간 연습을 했어도 집중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요령이 몸에 배는 순간은 찾아오지 않는다. 자, 시간만 투자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함께 집중력이 같이 투자되어야 진짜 내 것으로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번엔 페이지 287페이지. 자, 자신에게 필요한 과제를 명확히 하고 본인의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것, 이것이 스타일 구축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본격적으로 숙달의 보편적 원리를 터득하는 방법이다. 본인의 보편적인 원리를 터득하는 방법이다. 이것들이 숙달의 보편적인 원리를, 그 다음에 본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무시한 채 그 영역의 고유한 기술을 몸에 익히면 막상 영역이 달라지거나 상황이 바뀌었을 때 애써 그 익힌 기술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 신체성을 고려하여 본인의 방식대로 일관된 변형, 그러니까 나의 스타일로 만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익혀두면 그 변형은 다른 영역에 의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른 사람이 했던 걸 내가 그냥 카피해서 카피한 걸로만 계속하지 않고 이것들이 내 걸로 되어지면 또 다른 새로운 변형이나 접근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더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페이지 313페이지입니다. 313. 자, 미지의 영역을 마주할 때 나는 분명히 잘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임하는 경우와 불안감을 느끼며 임하는 경우는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자신감 없이 하는 건 소용이 없죠. 이 말은 근거 없는 자신감만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숙달의 보편적인 원리를 터득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근거로 새로운 영역에 용기를 내어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인류라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중심이 명확하게 서 있는 느낌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책의 뒷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삶의 방법들과 살아온 어떤 흔적들을 봤더니 그 사람들이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들이 완전히 그 사람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끊임없는 연습과 또 자신만의 루틴과 스타일을 통해서 그것들이 그 사람만의 스타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류의 조건, 오랜만에 다시 나온 책인데요. 사이토 다카시의 인류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임 대표는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